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 탄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을 다시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약간 아쉬운 모습.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제스왕 CEO가 이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뭐 순환금융, AI 거품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정말 메모리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우리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내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우리나라는 또 인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은 9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서서히 좁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목요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수요일.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앞으로 또 시장이 변하게 되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반도체, AI 이런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오늘은 함께 제약바이오 쪽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얼마 전이었죠.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제약바이오에 계속 쏟아졌었거든요. 그게 뭐 불과 8월 초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계속 안 좋은 소식, 뭔가 계약이 실패했다는 소식, 아니면은 뭔가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뭐 여러 종목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뭐 삼천당 제약이나 HLB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계속해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불식시켜주는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일단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자, 드디어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분위기를 일소에 해소하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3조 원 딜이 터졌습니다. 자, 비만 대사질환 신약 후보 물질 HM17321 이것을 기술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죠. 자, 기술 수출한 대상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로슈, 빅파마죠. 글로벌 빅파마 로슈의 자회사인 제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다 기술 수출을 한 것이고요. 총 계약 금액이 뭐 물론 앞으로의 기간들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총 금액은 23억 달러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 가까이, 뭐 3조 2천억에서 5천억, 환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급금으로 이 기술 수출 계약을 한 선급금으로 이 제네텍이 이 한미약품에게 준 것이 한 1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2,850억 원 정도를 지불한다, 선급금으로 이미 줬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단은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의 임상을 또 진행을 하면서 2, 3, 3상 그리고 실제로 상업화됐을 때의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제 한미약품에게는 비만 치료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한미약품 이야기가 나올 때 상한가를 친 중요한 이유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약품 그렇다면 과연 주가가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지난번에 상한가를 치고 나서 주가가 바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이슈로 끝나는 건가? 뭐 너무 그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의 끝발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미약품의 이제 3분기 실적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냐? 일단은 말씀드린 HM17321 이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비인크레틴 계열의 유사체, 체중을 감소를 시키는데 지방을 감소를 시키는데 근육은 오히려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한다거나 오히려 근육을 늘려주는 이 효과를 내는 비만 치료제 많은 시장이나 많은 시청자분들도 와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슈의 이 제네텍이 이 한미약품의 이 비만 치료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체중 감량과 근육 보존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이 계열 내, 비만 치료제 계열 내에서는 최초의 신약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미약품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번에 기술 수출 이전 계약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자, 이게 아직 임상 1단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상 1단계인데 계약금 선급금을 2,800억 원이나 미리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매후 유효성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 올해 6월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에게 역시 기술 이전한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을 할 때 선급금으로 7,500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그때 1,128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규모는 1,128억 원도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근데 이때 6월에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받았는데 2분기 실적에 그냥 이 1,128억 원이 한꺼번에 그냥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로 116%가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이 그대로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네텍의 선급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액수, 1억 9천만 달러, 2,850억 원이 3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면 이 실적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또 발표될 것이라는 거죠. 자, 기술 이전 계약,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이전 계약 플러스 알파로 실적까지 3분기에 바로 좋은 숫자가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급금 2,850억 원은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체들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을 때 받은 선급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입니다. 다른 이 플랫폼 업체들도 기술 이전 계약을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계약 선급금 2,850억 원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가장 큰 액수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제네텍이 이 로슈의 자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슈가 이렇게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한다든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매우 까다로운 회사라고 시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회사나 선택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미약품의 좋은 기술 수출 계약이 분명히 좋은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한미약품 매수 기회다라고 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그게 바로 반증되는 모습이죠. 한미약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주 정도 조금 더 먼저 이전으로 가볼까요? 자,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모더나와 머크가 함께 암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임상이 성공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V940 임상 성공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야, 이제 그러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 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거든요. 자, 이번에 이 V940의 3상 임상 성공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암 백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암 백신은 공격 대상을 지정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면역 항암제까지 같이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머크의 그리고 머더나의 암 백신 치료입니다. 자, 이게 앞으로 구조적으로 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가 같이 동반해서 사용되어서 암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 백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역 억제 해제, 면역 항암제도 이제는 필수적으로 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핵심은 앞으로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아니면 전이를 막는 것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번에는 이 암 백신이 흑색종과 관련된 암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다른 암들도 역시 확장이 되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살펴봐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다음 페이지. 결국에는 암 백신 시대로 넘어가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더라도 결국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투르다 ISC가 제일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백신 플러스 알파 면역 항암제 같이 병용요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큰 것은 결국에 키투르다 ISC일 거다. 그럼 키투르다 ISC와 연관되어 있는 것 당연히 알테오젠이죠. 키투르다 SC 제형 플랫폼을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항암제 쪽의 주변 밸류 체인을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쫙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나 ST팜이나 삼양바이오팜은 CDMO 쪽으로 결국에는 암백신이나 이런 면역 항암제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반이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면역 항암제, ABL 바이오, 이뮤노시아 아니면 Y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암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없을지라도 면역 항암제나 CDMO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 바이오의 트렌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올라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이어갈 텐데요.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오늘 함께 돈 되는 오늘 시장의 섹터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살펴볼지 어떤 섹터인지 우리 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로 선정하셨어요? 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원전 관련된 섹터를 원전주? 가져왔습니다. 네. 원전이 어쨌든 어제 좋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러면서 미국과 원전 협력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주가는 이미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네. 우리나라 쪽에 이제 주식을 좀 매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안이 된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그리고 기자재 공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걸 그렇죠. 제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AP1000 건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어떤 프로젝트냐면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원전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10기 그리고 폴란드의 3기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유럽 등에도 다양한 그런 수주 모멘텀을 지닐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미투자특별법 1호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원전이 가장 빠르게 좀 앞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6월에 법안이 통과되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과 이견이 좀 차이가 나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대미투자특별법 1호 관련된 투자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지분을 우리나라가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단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오늘 건설주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원전 관련된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팀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랑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웨스팅하우스랑 우리가 껄끄러웠던 게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좀 해소를 시키고 미국 내 투자 원전 투자나 아니면 다른 쪽의 원전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쪽의 원전도 같이 뭔가 프로젝트화해서 수주를 딴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조금 가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동반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전이 그동안은 조금 쉬었어요. 주가도 조정을 받았지만 뚜렷한 원전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이슈들, 뉴스들이 안 나와서 사실 계속 그냥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약간 막연한 모멘텀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구체적인 모멘텀이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부터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몇 개씩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제일 먼저 주목하고 계세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국영기업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한국전력과 같이 원전을 하고 있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지분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이제 한수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가장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전력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또 실적이 더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뭐 한전 KPS나 한전산업, 한전기술도 기술들. 같이 이 종목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미글로벌은 이제 기획부터 설계부터 발주 그리고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연령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로 한때 좀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소형 원전 건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한미글로벌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진짜 인수를 할 주체는 한국전력의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련된 또 밑에 계열 회사들도 다 같이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원전을 짓고 뭔가 플랜을 짤 수 있을 한미글로벌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역시 뭐 탑픽은 두에빌인가요? 역시 뭐 두산에너빌리티. 네. 뭐 가장 탑픽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현대건설, 뭐 BHI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보시면 결국에는 3조 2천억, 뭐 97%의 수주 조달 능력을 벌써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게 2038년까지 가스터빈 누적 수주를 100기 정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 4년 정도 앞당겼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많이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월에 미국 기업과 이 가스터빈 관련된 7기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현지 수주 물량 12기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주에 대한 가스터빈 수주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대형 원전 수주 모멘텀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신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13조 4천억입니다. 그 가운데서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4조 9천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가장 사업적인 부분에서 매출 비중도 높고, 그리고 아웃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원전이 이제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서 네. 86,4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도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역시 원전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죠.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선두에서 끌어주는 종목이니까 확실히 얼마 전에 이제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뭐 7월 말에 시장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바닥을 일찍 잡고
8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10만 원까지 일단 한번 목표 잡고 미국 쪽에서의 뭐 웨스팅하우스 이슈는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원전주, 원전 섹터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역시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 대한 종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갑자기 네, 그렇죠.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항공 관련된 종목을 항공주 역시나 유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했고 유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비용적인 측면과 환율도 요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그렇네요.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항공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이 관련돼서 단계적인 관리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뭐 어제였나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또 이란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점. 그리고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에 대한 언론이 발표를 했다라는 점도 예. 좀 상승률을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며칠 내에 휴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러시아발 관련된 언론에서의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뭐 종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AI 반도체에 대한 특수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의 화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실적이 화물 쪽에서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물 관련된 운송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엔 항공주도 전쟁 관련된 부분의 해소와 그리고 환율 하락 거기에서의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항공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전쟁이 전혀 뭐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또 많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WTI도 80달러 선에 지금 걸쳐 있고 그 아래로 좀 내려가려는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고 환율도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384원이네요. 엄청 많이 한 달, 뭐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뭐 15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환율 내려가고 유가 내려가면 항공주 결국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항공주들 몇 개 좀 체크해 볼까?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항공주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주항공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뭐 어려운 부분을 좀 겪어 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네. 이제 화물 관련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됐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칸 관련된 그 실적 수요가 전분기 대비해 봤을 때 115% 증가를 했다. 그만큼 화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동사에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노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대한 노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되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가항공사 중에 제주항공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일단 뭐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과 내년 3월 17일 날에 이제 합병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LCC의 독보적인 1위에 그렇죠. 등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LCC 1위에 등극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화물 수요라든지 여객 수요에 대한 확장과 가능성이 실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진에어 두 번째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도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환율은 또 이미 또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런 수혜를 쌍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항공주가 가장 큰
가능성이죠. 일단 LCC 쪽에 두 종목을 제주항공 진에어를 주었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항공주 중에는 대한항공이실 거예요. 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어떻게 보세요? 대한항공이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다른 LCC 관련된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봤을 때 26% 증가를 하면서 5조 199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조차도 뭐 34% 정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2,618억을 기록을 했다. 여기에는 화물 수요라든지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가 환율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한항공 자체가 이 환율에 대한 부분과 유가에 대한 영향이 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도 하락을 하고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수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대한항공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12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27,7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27,500원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 중에 탑픽은 역시 뭐 대한항공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아시아나의 합병 시너지, 뭐 화물 운송 쪽에서는 여전히 탄탄한 실적. 근데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가가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면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겠죠. 보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전략을 주셨으니까 정고점 일단 32,000원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손창희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들은 엔비디아 실적 하루 전 경계심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후 후반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반도체 투톱이 2에서 3%대 상승으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의 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전환 후 6,710선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오후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투톱이 2에서 3%대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현재는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6,800선의 움직임 이어가면서 6,850선 회복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의 출발 후 강보합으로 전환했고 이후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816선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82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1조 8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 현재 7천억 원대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대, 980억 원대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1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건설, 재건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일단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통신사에 따르면 두 국가가 현재 휴전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공식 발표가 될 텐데 이 호르무즈 통행 관련해서 자율성이 확보가 됐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재건 기대감도 붙고 있고 또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관련해서 원전 모멘텀도 오늘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전 건설 모멘텀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 기대감까지 겹겹이 쌓인 이 호재 안에서 오늘 건설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진 건설 로봇이 16% 넘게 오릅니다. 39,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자율 분배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출시를 했다,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10% 넘게 오르면서 1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8.9% 오름세 13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장 초반부터 이 삼성의 지분 가치를 부각받는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삼성물산 5.5% 오름세 보이면서 38만 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DLENC는 어제 가온전선과 함께 이 일체형의 케이블 출시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공사의 30%를 줄일 수 있다는 소식, 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 오름세 보이면서 7만 3천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 제약바이오입니다. 간밤에 울프리서치가 모더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홍풍이 제약바이오 전반에 번졌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체지방만을 감소시키는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연일 강세입니다. 4.7% 오름세 보이면서 52만 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월 1회 투여하는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거다라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2.9% 상승하면서 31만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2%대 강세고요. ABL 바이오가 1%대 오름세 보이면서 7만 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이 현재 강보합권에 거래되면서 5만 6천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세계 최대 비만 학회 11월에 관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보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에 또 어떤 종목들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전력부터 좀 볼까요? 한국전력을 봐야 하는데 뭐 원전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뭐 아니면 미국에서 취득을 해달라라고 뭐 요구를 했다는 말도 있고, 어제도 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조금 전에 저도 지금 막 뉴스를 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원전 협정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원자력 기술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협정을 의회에다가 넘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뭐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원전의 투자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볼까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달된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원전에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도 협정을 맺거나 계약을 하는 거는 웨스팅하우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을 한 거죠. 네네.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너희들이 참여를 해라. 우리랑 같이 사자. 네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은 결국은 공동으로 투자를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합작사가 계약을 하고 모든 관련된 시공은 우리가 우리나라 들어가고. 업체들이 그러니까 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지금 이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급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계속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부터 뭔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앞으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네,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의 원전이라는 부분이 우리 흔한 말로 트럼프한테는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주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오늘은 어제 이제 제가 한전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한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네. 상대적으로 2022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됐던 상태에 비했을 때 실적이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4배 이하, 0.3배에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2022년 대비해서 판매 단가도 40% 이상 상향이 되면서 이익 체력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550원대에서 지금 뭐 1,35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10원이 하락할 때마다 그렇네요. 연간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감소되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가팔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관련돼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한전이 하는 거고, 한전과 관련된 자회사들이 한전 기술, 오늘은 한전산업이 오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한전 KPS도 있고, 아무래도 물론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한국전력과 한기술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재 한국전력의 그 위치들을 보면요, 32,000원에 대한 이제 지지력을 확보가 돼주고 36,000원이 1차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36,000원만 만약에 돌파되면서 이루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4만 원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긴 해서 일정하게 이익 실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완전히 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일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어제도 한번 한전 기술을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또 한국전력. 근데 또 때마침 또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원전 협정 맺었다. 결국에는 원전을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거기에 우리도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전력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 어떤 종목 주셨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전을 일단 해줬고, 뭐 소부장단에서는 사실 크게 지금
반응은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스페타시스나 기판 종목들은 최근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저점 대비 뭐 약보합 정도에서 이제 강보합 2% 내외 올라오는데도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들은 약세 흐름이 네네.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는 뭐 2, 3일 조금 숨고르게 해주더니 바로 또 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영업이익이 83% 이상 급증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3분기, 4분기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 시세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캐파 증설이라든가 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뿐만이 아니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또 올 하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아마존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네. 계속해서 어떤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기판 관련주들이 이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달려갔을 때 못 갔던 그런 서름을 지금 토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봤을 때 AI 가속기라든가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스위치 등 이 고수익 제품 매출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호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이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이제 잘 유지가 돼준다면요. 1차적으로는 10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 밴드를 형성해주고 그 12만 원에서부터 13만 원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이스페타시스도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신고가를 낼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도 뭐 우리 위원님이 늘 체크해 주셨고 좋은 수익을 낼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16만 5천 원 찍고 나서 그 뒤로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5만 7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근데 다시 10만 원대로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어떤 종목 주셨는지 마지막 종목은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 화장품주들도 요즘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도 조정 좀 나오지 않겠어 이러는데도 기회를 안 주는. 조정 보였다가 가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이걸 점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 조금 못 미치는데 결국은 돌파를 했어요. 일부 뭐 자연스럽게 이익 실현도 병행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2분기 매출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콜마도 그렇고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달바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줄 때 APR이 신고가를 못 내고 조정을 보였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이 이제 갔기 때문에 APR도 다시 신고가를 내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바로 대장주가 지금 잘 다시 또 순항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이제 고마진의 사계절 선크림 수주 지속이라든가 미국 법인의 실적 정상화 특히 이제 일정하게 아마존과 관련된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완전히 K뷰티가 미국 시장도 점령을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전체 매출의 한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ODM 매출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익 실현을 병행하시면서요. 네. 일정한 비중은 유지해 주시고 3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보면서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APR도 올라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지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올라옵니다. 화장품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